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 이론의 행위 주체인 인간은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며 취향의 변화가 없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목요일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그 행동 경제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사실 가장 뼈대가 되는 이론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질 못했었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과 직접적으로 좀 더 연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뒤로 밀렸었는데 오늘 한번 시간을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경제학. 물론 저도 경제학도는 아닙니다. 저도 공대를 나왔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서적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이 경제학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깁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1776년에 발표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어떤 내용이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국부론 책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 분배가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배분이 된 또 이 자원들이 또 어떠한 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이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지요. 이처럼 고전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투자자가 항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줄여서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이제 정말 좋은 제품이어서 계속 사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하다 보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또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재화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론이 되겠지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고전 경제학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이 되다가 또 이런저런 역점들을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케인스 학파에 의해서 그 공격을 받았던 내용, 공격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이 수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호경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현재 경제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다수의 소비 주체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좀 줄이고 그죠? 앞으로 미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축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결정을 내릴 때는 미래를 생각한 합리적인 결정이겠지요. 하지만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돈이 돌지 않게 되다 보면 기업이 또 어려워지게 되고 또 기업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급여도 줄이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을 해고하게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기업에서 개인에게 가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 또 개인들은 또 소비하는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습니다만은 경제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도 뭐 마르크스 경제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발전을 하던 끊임없이 발전을 해오던 경제학이 최근에 특히 이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개개인의 어떤 선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 경제학 이론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무수히 존재하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며 특정 개인이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뭐 단순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은 뭐 날씨가 좀 춥습니다만 뭐 한여름 무더운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무 이제 시원한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까운 데 편의점이 있고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제 마트가 있다고 합시다. 대형 마트가요. 당연히 이제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그 뭐 시원한 음료수의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나는 당장 목이 마르고 또 마트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트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비싸더라도 당장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편의점을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좋은 가격, 싼 가격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상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거리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럼 같은 편의점끼리 혹은 같은 마트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음료수가 뭐 A 편의점과 B 편의점에서 가격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A 편의점의 가격이 더 비싸고 B 편의점의 가격이 더 쌀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 더 비싼 음료수를 마시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소한 선택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건 솔직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을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미국발 이제 부실 채권이었죠. 그죠? 주택 관련 부실 채권인데 이러한 부실 채권이 생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주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주택을 사고 했던, 그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개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심리가 모여서 이 버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사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이런 버블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고전 경제학의 전제 조건인 경제 이론의 행위 주체인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취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단순히 봐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수많은 불합리한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것 바로 이런 거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입장에서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취향도 불안정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행동경제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가.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재화를 사고 파는 상황에서 말이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결과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자, 이게 큰 그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인식 반응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12월 초에 개편 후에 첫 번째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말고 문제를 조금 더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한 문제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트북과 마우스를 합친 가격이 101만 원입니다. 이때 노트북은 마우스보다 1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하네요. 이때 그러면 마우스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어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지요? 자, 다음 문제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가 5대가 있어요. 5대가 있는데 이 기계로 어떤 제품 5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가을 겨울이 돼서 호수에 이제 나뭇잎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 떨어지는 나뭇잎의 수는 전날까지 떨어져 있던 나뭇잎의
그러니까 호수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의 2배라는 겁니다. 호수 전체가 나뭇잎으로 덮이는데 4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반을 넘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까? 자, 어떻게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앞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답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노트북 100만 원, 마우스 10,00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우스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만약에 노트북이 100만 원이고 마우스가 10,000원이라면 두 개 가격 차는 99만 원이겠죠. 그죠? 100만 원 더 비싸다고 했으니까 맞지가 않아요. 사실 천천히 생각해 보면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단순하게 보다 보면 마우스 가격이 10,000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분이 아니고요. 5분입니다. 5분. 한 대의 기계로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5분이 걸린 거예요. 기계가 5대가 쭉쭉쭉 놓여져 있고요. 개당 하나씩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100대가 있으면 시간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한 대가 만드는데 결국 5분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답은 5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많이 오답이 나오는데 24일이라고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앞에 문제를 잘 보시면은 이 문제의 답이 47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47일째 호수의 절반이 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날 그 전날까지 떨어져 있던 나뭇잎의 2배가 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48일이면 48일째가 되면은 덮고도 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인식 반응 테스트라는 건데 즉각적인 반응과 관련된 테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 3,5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겨우 17%만이 세 문제를 모두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내가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정말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MIT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겨우 48%만이 세 문제를 다 맞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꼼꼼히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종이와 펜을 놓고 차분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말이지요. 근데 내가 문제를 보고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단순하기도 했으니까요. 즉각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거의 즉문즉답식으로 답을 생각하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차분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즉문즉답을 내리게 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가스레인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실수로 만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손을 떼게 되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어 자, 주전자에 손을 댔어요. 딱 보니까 지금 주전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있고 현재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뜨겁구나. 뜨거운 걸 내가 만지면 화상을 입겠지.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손을 떼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을 한 다음에 손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손 완전히 벌겋게 익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나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대자마자 탁 떼버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뭔가 물건이 날라와요. 그럼 그걸 보고 저거는 굉장히 가벼운 정말 아주 가벼운 물체네, 깃털 같은 거네.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게 날아오는 게 쇳덩어리인지 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걸 맞으면 다치겠구나 안 다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이 두뇌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충돌과 융합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주전자 문제. 그걸 일일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판단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화상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두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손을 떼버립니다. 이것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본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이것을 이제 데니얼 카너먼은 시스템 1에 의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2,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라든가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인식 반응 테스트처럼요. 혹은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보단
합리적으로 내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매매하실 때 열심히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좋아 보이는지 판단하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이 종목 좋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거는 따지지 않고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시스템 1이 작동을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혹은 뭐 어떤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가치를 따져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본능 혹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내용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매매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매매 결정할 때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1 아까 마치 뭐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바로 손을 떼는 것처럼 물건이 날라올 때 바로 피하게 되는 것처럼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답을 찾게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것처럼 이 시스템 1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매매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우리의 매매를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판단할 때 시스템 1의 작동이 더 많은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이 두뇌가 시스템 2를 즉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또 인류의 진화 과정상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짐승들의 위협이 상존하던 고대 시대 이때 내가 짐승을 보고 그거를 보고 이걸 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내가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두뇌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시스템 1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죠? 너무나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실 우리의 두뇌의 어떤 진화 속도보다 사회 발전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간극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 1 즉각적인 판단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투자에 있어서는 시스템 1보다는 시스템 2 한 단계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종목은 지금 차트 값은 어떤가, 뭐 일봉 조건은 어떤가, 뭐 재무제표 상황은 어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이 더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2의 지속적인 사용은 크나큰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쫄쫄 굶는 상황이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점을 해봤습니다. A, B, C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배고픈 상황에 계신 분들을 A그룹은 정말 너무나도 맛이 없는 음식이 가득한 방으로 넣었고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된다. B그룹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방, C그룹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으로 넣은 다음에 10분 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종이에다가 복잡한 선을 그려놓고 그걸 펜을 대고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험의 결과 A그룹, 즉 배가 고파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데 기껏 음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맛없는 음식이 가득했던 그 방으로 안내가 됐던 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 사실 그냥 따라서 그리면 돼요. 그죠? 따라서 그리면 되는데 받았던 스트레스, 쉽게 말해서 짜증이 나는 거죠. 매매하다 보면 내가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방해를 해버려서 다시 한번 또 잘못된 선택, 즉각적인 선택, 뭐 양봉에서 추각 매수를 한다라든가 혹은 뭐 가치를 따지지도 않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 사고 보게 된다라든가 그냥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행동 편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쭉 다루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예로 써놓은 것처럼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긴 뭐 단순하게 주식이 아닌 다른 예로 들어드렸습니다만 새해가 되면서 결심하신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자,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험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쭈르륵 있고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몇 번씩 주고받는지를 세봐라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이로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서 막 가슴을 퉁퉁퉁 치고 하면서 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혹시 공을 세는 데만 공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세는 데만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지나가는 고릴라 보셨나요? 그랬더니 거의 한 40% 정도의 사람들은 난 못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실험을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이 관찰이나 빠른 적응은 시스템 1의 자동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집중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능의 발휘 능력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뻔히 눈앞에 지나가는 고릴라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백히 보이는 것도 정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쉽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재물을 분석하고 기술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만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 여기서도 또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루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와 관련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행 전문가의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이었습니다.